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유럽 축구의 뜨거운 일정도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 소식으로 인해 주말 경기 일정들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허스퍼는 맨체스터 시티와 맞대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아직 대체 일정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내년 1월 중순께에 일정이 잡힐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유력했던 한국 시간 9월 11일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 맨시티전 열리지 않게 됐지만 여전히 팬들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추석 연휴의 경기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하는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9월 11일 일요일 밤 9시 보기 좋은 시간대에 열리고요. 마요르카 공식 계정 역시 이강인 선수를 보유한 팀답게 한국어로 레알 마요르카가 여러분의 행복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또 이강인 선수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강인 선수 현재 마요르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현지 언론 모두 선발 출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 보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유소년 선수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가 거액의 오퍼를 해서 실제로 데려오려고 했었고 협상도 진행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 데뷔 이후에는 그 연결고리가 약해졌지만 지금과 같은 활약이라면 아시아 시장 공략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추후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보 타케오사 선수가 실제로 올 여름까지도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는데 결국에는 1군 팀의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고 또 비유럽 선수 비자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을 시켰지만 향후 특급 아시아 스타를 품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과 같은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성장한다면 정말로 한국인 최초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 경기에서 활약을 펼친다면 그 시간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리가 5라운드 일정, 먼저 9월 12일 토요일 새벽 4시에 지로나와 레알 바야돌리드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마요르카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라고 보였던 지로나, 바야돌리드의 2대1로 승리하면서 승격팀 간 대결에서 웃었습니다. 라요 바이카노와 발렌시아의 경기가 9월 10일 토요일 밤 9시에 열렸고, 에스파뇰과 세비야, 카디스와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셀타비고의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는 9월 10일 토요일에 주르륵 이어지고요. 현지 시간 9월 11일 일요일 낮 2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에 마요르카가 레알 마드리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원래 이 경기는 9월 11일 새벽 4시에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일정을 좀 고려했고, 또 마요르카가 아시아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 좀 보기 좋은 시간대에 경기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라리가 사무국에서 결정을 했고, 그런 결정들 속에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시간으로 보기 좋은 밤 9시에 경기가 열리게 됐고요. 이어서 엘체와 아틀레틱 빌바오, 헤타페와 레알 소시에다드, 레알 베티스와 비아레알, 알메리아와 오사수나 등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경기가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요. 일단 이강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프로 100번째 경기 출전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지로나전까지 라리가 총 78경기를 벌써 뛰었고요. 코파델레이 그리고 발렌시아 시절에 출전했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포함해서 딱 100경기를 소화했거든요. 발렌시아 2군 출신으로 스페인 3부 리그에서 뛰었던 기록도 있지만 이 기록을 제외하고 1군 선수만으로 이렇게 100경기를 채웠고 101번째 경기를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치르게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현재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라리가 4라운드까지 4전 전승을 기록한 유일한 팀으로서 현재 승점 12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우에파 슈퍼컵에서도 프랑크푸르트의 2대0 완승 거뒀고,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이었던 셀틱 원정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개막 후 공식전 6전 전승 6연승을 달리고 있는 막강한 팀입니다. 득점에 있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4경기 11골로 확실하게 마요르카에 앞섰는데 실점은 4골이에요.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4경기에서 오히려 수비력에 있어서는 레알보다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객관적으로 수비력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5백을 기반으로 실리적인 축구를 했던 것이 잘 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와의 쉽지 않았던 원정 경기로 개막전을 치렀는데 0대0 무승부를 끌어냈고요. 이어 홈 개막전이었던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팀이자 라리가 5위를 차지한 강팀이죠. 페널티킥으로 2골을 내주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멋진 어시스트가 나오면서 2대1로 석패했습니다. 지긴 했지만 최소한 비길 수 있었던 경기라는 현지의 평가를 받았고요. 라요 바이카노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마요르카가 2대0으로 올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지로나와의 경기도 어려웠지만 1대1로 비겼죠. 사실 이 경기도 잘하면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고,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포함한 폭풍 활약이 이어졌던 경기이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사실은 지금 성적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의 경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 물론 전력의 열세라고 볼 수 있지만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불가피한데요. 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새벽에 라이프치히와 홈 경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치러야 하는데 마요르카는 다음 주말 알메리아와 홈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일정상 여유가 있어서 이번 경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당장 주중 경기를 치르고 온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부상자도 나오고 있고 체력적으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여름 이적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떠나보낸 선수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전력에 가세한 선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피오렌티나로 임대를 다녀온 알바로 오드리오솔라 선수가 왼쪽 풀백인데 이 선수가 이제 이적할 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백업 자원으로 남은 것이고요. 첼시와 계약이 끝난 안토니오 리디거를 자유계약 선수로 품은 것이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센터백과 레프트백을 모두 보면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라인을 확실하게 강화시켜준 자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카세미루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AS 모나코에서 프랑스 대표 수비형 미드필더 떠오르는 신성인 추아메니 선수를 무려 8천만 유로를 투자해서 영입했는데요. 사실 이 선수가 물론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카세미루가 이제 이적 시장의 막판 시점에 갑작스럽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기 때문에 중원의 뎁스가 조금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계 선수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오른쪽 풀백이 가능한 또 오른쪽 측면 자원 마빈박은 라스팔마스로 출전 기회를 찾아 임대됐고요. 계속해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가능성을 엿보던 쿠보 선수는 레알 소시에다드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르셀로, 이스코, 가레스벨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계약 만료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고 결국에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세르비아 대표 공격수 루카 요비치는 이탈리아 클럽 피오렌티나로 이적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나간 선수들을 많이 정리하긴 했지만 스쿼드 자체를 많이 보강한 상황은 아닌데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력을 상당 부분 이제 유지한 채로 필요한 부분만 잘 채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히는 것이 카림 벤제마 선수를 대체할 확실한 골잡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마리아노 디에스가 결국에 팀을 찾지 못하고 남게 돼서 백업 자원으로 남아있긴 한데 이 선수를 선발 선수로 쓰기는 조금 기량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당장 마요르카의 경기부터 스트라이커 자원이 없이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요르카도 여름 이적 시장을 활발하게 보냈는데요. 사실 지난 시즌에 활용했던 선수들이 상당수가 임대 신분이기도 했었고 또 살바세비아 같은 베테랑 선수는 아기레 감독의 전술을 갖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서 전임 감독인 루이스 가르시아 플라사 감독이 부임한 알라베스로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했고요. 브리안 올리반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던 왼쪽 센터백이자 왼쪽 풀백이었는데 에스파뇰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수로 이제 기대를 갖고 영입했던 매튜 호프 같은 경우에는 미들즈브로로 완전 이적을 하면서 팀을 떠난 가운데 지난 시즌 임대 선수로서 꽤 좋은 활약을 펼쳤던 오른쪽 윙백 파블로 마페오 선수는 완전 영입으로 데려왔고 또 후반기에 임대 선수로 영입해서 당신 공격수로서 대단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전술적인 포인트가 됐던 베다드 무리키 같은 경우에는 라치오에서 완전 영입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자원이 이제 지난 시즌 임대로 활용했던 세르히오 리코 선수를 완전히 품기에는 자금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스타드 랭스 프랑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베테랑 골키퍼 프레드락 라이코비치의 450만 유로의 이적료를 투자하면서 골문을 강화했고 또 센터백 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폼페라디나 스페인 2부 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센터백 코페테를 영입했고요. 그리고 이적 시장 막판에는 수비 라인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베테랑 수비수 나스타시치를 영입했고 또 스트라이커 자원의 백업 자원으로서 이제 측면 공격과 전방 공격을 모두 해낼 수 있는 역동적인 선수 짐바브웨 대표 선수인 카데베레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는 무리키와 이강인을 지원할 그리고 후반에 쪼커로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데려왔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가 부상을 오자마자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상대 전적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예상하신 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합니다. 지난 시즌 두 번의 맞대결도 모두 이겼죠.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마요르카에 6대1로 크게 이겼고 또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뒀어요. 그러나 마요르카가 이제 강등을 당하기 전의 시즌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꺾으면서 깜짝 결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레알 원정에서도 2대0으로 나쁘지 않은 패배를 당했던 바가 있고 최근 6경기 중에 그래도 한 차례 승리가 있다는 것은 마요르카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하나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기록한 유일한 골이 레알 마드리드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6대1로 졌던 그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유일한 골을 넣으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시절에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했던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총 5번이나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한 경험이 있어요.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0-2021 시즌 전반기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조금 꾸준히 경기력을 보이면서 출전하던 때에 선발로 나서서 4대1로 승리한 경기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대를 때리기도 했었고 솔레르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해트트릭을 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겼던 경기인데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하고 좋은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스페인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후반기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외적인 문제라든지 컨디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부상의 문제들이 따르면서 후반전에 출전해서 2대0으로 패배했던 원정 경기 경험이 있었는데 2021-2022 시즌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뛰면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팀이 강등 위기에 처하면서 실리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조커로 거의 투입이 됐거든요. 3대0으로 졌던 홈 경기에서 막판 11분 정도를 소화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 당시 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넣었던 골은 그냥 골이 아니라 원더골, 화끈한 솔로 플레이를 만든 골이었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던 쿠보 선수가 최전방으로 출전했던 매튜 호프에게 전진 패스를 보냈고, 매튜 호프가 밀리탕 선수를 등진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밀어줬어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자신에게 달려들던 밀리탕을 여유있게 제쳐내고 알라바와 카마빙가를 사이에 둔 채에도 유려한 드리블로 치고 들어간 이후 마지막 순간 알라바의 태클까지 피하면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보내면서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꼽히는 쿠르투아가 막을 수 없는 범위,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석으로 정확하게 감아 넣으면서 골을 넣었죠. 마요르카가 초반에 일찌감치 실점하면서 끌려가는 경기였는데 알라바, 카마빙가, 발베르데, 밀리탕이 모두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정말 엄청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뛰었던 마요르카 선수들,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이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더더욱이나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레알 원정에서 보였던 경험이 중요하죠. 마요르카 지역신문인 디아리오 데 마요르카는 그때 뛰었던 이강인과 발렌트, 바타글리아 같은 선수들이 이번 경기도 활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요. 양팀의 올 시즌 활약 선수를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까지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벤제마와 비니시우스입니다. 각각 3골씩을 기록했고요. 슈팅 숫자는 벤제마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로 6회, 발베르데가 이제 한 골 넣었고 5번의 슈팅을 시도하는 등 그래도 공격 지역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요르카는 무르키가 2골을 넣고 있고, 이강인 그리고 수비수인 라이오 선수가 1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팅 숫자는 무리키가 6회인데 이강인 선수도 4차례 슈팅을 시도할 정도로 과감하게 이번 시즌은 무리키와 투톱을 이루면서 많은 공격 기회를 본인이 만들고 또 본인이 슈팅까지 때리면서 적극적으로 골문에 가까운 위치에서 플레이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득점뿐 아니라 도움 능력으로도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죠. 올 시즌 현재까지 2개의 도움으로 마요르카 팀 내 최다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센터백과 레프트백을 오가는 알라바가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벤제마, 비니시우스, 추아메니, 발베르데 등이 1개씩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패스 숫자가 가장 많은 선수는 수비수인 발렌트와 코페테입니다. 3백 수비 라인이 배후에서 경기를 좀 하면서 조금은 수비적인 경기를 하면서 역습을 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형 미드필드인 추아멘이 최전방 공격수로서 9번과 10번 역할을 모두 하는 벤제마 선수가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할 정도로 사실 상대 지역에서 플레이를 많이 펼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모드리치와 크로스도 만만치 않게 경기 영향력을 보이면서 패스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후스코어드닷컴이 현재까지 라리가에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양팀의 장단점을 분석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접 프리킥으로도 이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이고, 또 카운터 어택, 역습 능력도 좋고,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고, 측면 공격도 잘 풀어가고, 스루 패스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개인 능력으로도 운전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그나마 약점으로 보자면 오프사이드에 잘 걸린다는 것, 그리고 공중전은 조금은 약한 편이라는 것, 리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실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상대의 공격 기회 창출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공격이 강한 만큼 수비적으로는 조금 허점을 보이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강점은 딱 하나가 있는데 이제 세트피스에서의 다이렉트 슈팅, 즉 골대를 강타했던 이강인 선수의 그 프리킥 능력이 마요르카의 무기라는 것이고요. 마요르카의 약점이라면 역시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자꾸 범하면서 상대에게 세트피스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파울을 좀 자제하면서 수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의 핵심인 벤제마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주전 수비수인 밀리탕까지도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이 조금은 약화돼 있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인해서 로테이션까지 가동한다면 이번 마요르카의 경기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셀틱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도중에 벤제마 선수가 부상으로 통증을 느끼면서 전반전에 교체가 됐는데, 햄스트링 부상인 것이 드러났고 9월달 내내 경기에 뛸 수 없다, 10월달에만 뛸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당장 공격진에 문제가 생겼고요. 밀리탕은 사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뛸 수 없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전에 맞춰서 회복할 것이다, 즉 챔피언스리그 주중 경기도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기 수비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오드리오 솔라 선수까지도 이제 부상 중이기 때문에 레프트백의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즉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하기 때문에 밀리탕도 못 나오고 레프트백의 로테이션까지 가동된다면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공략할 수 있는 지점에 레알 마드리드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요르카도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리옹에서 영입한 짐바브웨 대표 공격수인 카데베르 선수가 훈련 중에 오른쪽 다리 사두근에 이제 부상이 생기면서 무려 2달 동안 뛸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임대 선수이기 때문에 2달 이탈이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2달 이탈이라는 것은 11월까지 뛸 수가 없다는 얘기고, 11월이면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또 휴식기가 나오니까 전반기를 통째로 날리게 된 것이거든요. 일단 리옹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좋은 시스템과 인프라 갖고 있는 리옹이 아예 데려가서 프랑스에서 치료해서 돌려보낼지, 아니면 마요르카에 남아서 팀 분위기를 함께 익히면서 재활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카데베레는 빨리 좀 복귀해서 팀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카데베레가 합류한 것이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마요르카는 공격 라인에 이탈이 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시즌 기간 동안부터 이강인 선수가 투톱으로 기용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베테랑 골잡이인 앙헬 로드리게스가 이미 부상 중이라는 것인데요. 이 선수는 만 35세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상까지 찾아와서 주전 선수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선수가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주전이고, 오히려 후반전에 조금 바꿔서 넣어주면서 활기를 띨 윙어가 필요한데, 그 윙어 자원에서도 아마드 은디아이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카데베레를 영입한 것이거든요. 카데베레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라고 주니어라든지 공격수 앞돈 프라츠를 써야 되는데, 프라츠는 윙어가 아니라 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리키와 비슷한 성향의 선수이고, 라고 주니어도 사실 이제 측면 윙어로서 뛰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강인 무리키 투톱이 당분간 뛰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 마르카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은 벤제마 선수가 빠진 부상 공백은 아자르가 가짜 9번 역할을 하면서 메우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로테이션 과정 속에서 좌우 측면 공격수, 즉 호드리구에게도 공격 선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비 라인은 맨디, 알라바, 리디거, 카르바할의 출전을 예상했는데, 나초가 나와서 수비 라인의 로테이션이 또 한번 가동될 수 있다. 맨디를 쉬게 한다거나 알라바나 리디거 중에 한 명을 또 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요르카 역시 제로톱을 쓰고 있죠.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선수가 함께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전방에 있지만 사실상 제로톱에 가까운 플레이를 펼치죠. 전방으로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무리키의 뒤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고, 또 측면으로 이동해서 커트인하면서 가짜 윙어 역할도 하면서 공격을 거의 혼자서 만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돌격대장인 다니 로드리게스가 지원을 해주고, 안토니오 산체스나 바타글리아 같은 선수들은 수비형 미드필드로서 무리키, 이강인, 다니 로드리게스를 커버하는 역할입니다. 다만 이제 좌우 윙백인 자오메 코스타와 마페오가 수비 때는 내려오지만 공격 때는 윙어 역할을 하면서 좋은 크로스 패스를 연결하거나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주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이번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자르 선수가 최근에 그래도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부상도 털어냈고 수술도 받았고 조금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아자르의 존재 때문에 사실은 거액을 투자해서 영입한 이 아자르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굳이 벤제마 선수를 대신할 스트라이커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프리시즌부터 아자르를 가짜 9번으로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번 셀틱과의 경기에는 벤제마 선수의 부상과 함께 전반 30분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요. 사실 공식 기록으로 도움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3골 중에 1골 1도움으로 좋은 기여를 했어요. 투입 이후에 이제 지금 보시면 하프라인부터 본인이 공을 몰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치고 올라온 모드리치에게 패스를 내줬고, 모드리치가 수비 한 명을 제치고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으로 이제 득점을 했잖아요. 치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 수비에게 한번 걸렸기 때문에 공식 기록에서 어시스트가 안 잡힌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아자르의 돌파에 이은 패스가 모드리치에게 기회를 연결해준 것이 맞고요. 후반 32분에는 토니 크로스가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한 패스, 다니 카르바할이 오버래핑해서 가운데로 밀어줬고, 뒤에 있다가 앞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아자르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했던 3대0 리드를 만들었던 골까지 터뜨렸기 때문에 아자르 선수의 자신감이 좀 올라오고 있고, 안첼로티 감독도 벤제마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마요르카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 아자르가 벤제마 선수의 자리에서 연습을 해왔고 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경기 아자르가 올 시즌 라리가 첫 선발 출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자르 선수가 셀틱과의 경기 교체 투입이 됐는데, 사실 알메리아와 라리가 개막전에 교체로 들어와서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셀타비고의 4대1로 이긴 경기는 막판에 7분밖에 뛰지 못했고, 에스파뇰전 베티스전은 아예 벤치만 지켰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자르가 첫 선발 출전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개막 후 4라운드까지 1골 2도움을 기록했고 8월에 라리가 이달의 선수 공식 후보로 오르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3라운드 당시에는 공식 주간 베스트 11도 들어갔고, 평점평가 기준에서는 라리가에서 2주 연속 주간 베스트 11에 들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시면 개막전 아틀레틱 빌바오전에는 팀이 득점을 하지 못한 가운데 공격 포인트가 없었지만, 그 이후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것은 이강인 선수가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좋은 페이스인데,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까지 공격 포인트를 올린다면 이강인 선수의 주가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라리가 홈 30경기 중에
중에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았어요. 29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았고요. 최근 마요르카를 상대한 모든 대회 6차례 홈 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다만 마요르카 역시 최근 라리가 4차례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원정 경기에 끈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마요르카를 상대로 한 모든 대회 8경기 중에 7경기에서 최소한 2골을 넣었던, 마요르카를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항상 해왔던 그런 흐름들이 이번 경기도 이어질지, 아니면 마요르카가 또 한번 짠물 소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후스코어드닷컴은 지금 양팀의 전력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에 4대1로 대승을 거둘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베티스전 2대1 승리를 통해서 개막 후 라리가 전승을 기록한 유일한 팀인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대단하다. 일단 벤제마가 빠진 자리에 누가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비니시우스가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아자르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전망도 하긴 했는데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베르나베우 원정에서 6대1로 크게 졌었고, 그때 아센시오가 헤드트릭도 했고 벤제마가 2골을 넣었는데 그 두 선수가 이번 경기에 모두 못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가운데 마요르카가 그래도 한 골은 넣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한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그 한 골에 이강인 선수가 기여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예상을 보면 역시 레알 마드리드 승리가 압도적이죠. 레알 마드리드 승리가 1.26배, 무승부 6.10배고 마요르카 승리가 10.71배 평균이 나올 정도, 10배가 넘는 배당률을 모두 이제 매기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마요르카가 이긴다는 걸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마요르카 선수들에게는 부담감은 적고 또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의외의 장면,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고, 그 좋은 장면의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기레 감독도 도박사에서는 이렇게 산술적으로 우리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경기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기를 보여주겠다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도 지난 시즌처럼 멋진 플레이 보여줄 수 있을지, 이강인 선수의 활약 기대하면서 경기 후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